상관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풀이를 정말로 잘 하려면 어떤 육친이든 간에 그 육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류해서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획일적으로 판단을 하면 운명에 대한 비밀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정보도 얻을 수 없고요. 오늘은 상관에 대한 특성을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청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상관에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 주위에서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 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직업들이 연예인이죠. 상관을 가지고 있을 때 연예인 기질이 있습니다. 끼가 있고요.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있죠.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들. 한결같이 상관이 유용하게 쓰는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총명하고요. 영리한 사람도 많고요. 창의적인 발상, 뭔가를 발명한 사람도 있죠. 특허를 내고 그걸 기술성을 바탕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죠. 사업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성장도 하는 사람이 많고요. 연구나 기획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직장에서 연구 능력을 발휘하려거나 기획을 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상관이 잘 발달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도 탁월하고요. 말 잘하는 사람도 있죠. 언변이 좋다 하죠. 화술이 좋은 사람들.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관이 조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정인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했을 때는 말의 논리적인 면이 안 됩니다.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어 능력도 탁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수성도 예민한 사람들이 상관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이죠. 미적 감각도 좋고요. 그림 잘 그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물을 볼 때 표현력이 단어를 쓰더라도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죠. 단어를. 주로 상관이 유용하게 쓰는 사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과 응용 능력이 우수하고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어느 분야에서나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주가 청하다면 또 신강한 사주라면 자존심도 세고요. 승부욕도 강합니다. 부지런하고요. 활동성을 대표하는 게 상관이죠. 식신하고요. 정인과 식상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설득력 있죠. 지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인이 없고 상관만 발달했다면 말을 하더라도 논리성이 없죠. 남들한테 기감을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상관이 청한 사주에서는 사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잘하겠죠. 자신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고요. 발휘를 해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성격이 좋기 때문에 처세술도 좋죠. 업무 처리 능력도 매우 빠르고요. 영어 능력이 뛰어나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은 편에 속하는 게 상관입니다. 상관이 청한 사주에서 좋게 쓰였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상관을 재주와 끼가 많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식신을 열성적이고 활동적인 개인주의자로 표현을 한다면 상관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특성을 압축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관의 글자를 그대로 쓰면 상자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말할 때 다치다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지적을 한다면 상하다, 또 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를 그렇게 합니까? 벼슬관이죠. 사주팔자에서 사길신이 있고 사흉신이 있다고 하는데 흉신 중에 흉신이 상관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직업이 산업공상시대였죠. 지금은 직업군만 보더라도 직업의 수가 16,9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상관이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탁한 사주에서는 상관이 부정적으로 쓰이죠. 청한 사주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회죠. 다원화된 사회고요. 본인이 선택과 집중으로 한 분야에 파고든다면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상관입니다. 상관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거는 크나큰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상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들여다본다면 제일 먼저 상관이 정관을 극을 하죠. 정관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명예죠. 또
권리를 맡은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방해를 하죠. 또 정관은 일간을 통제를 하죠. 조절도 해주죠. 그런데 상관이 부정적으로 쓰인다면 우리 주위에서 보면 소송에 휩싸이고 자꾸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것을 대화로 풀려고 안 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법에다 의존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나쁘게 했을 때는 소송 많이 휩싸입니다. 구설 시기에 휘말리죠. 정인이 없다면 독서를 하죠. 말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나죠. 일간이죠. 이게 상관이죠. 상관이 반대편에 있는 중관을 그대로 때리기 때문에 극을 한다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때 때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으킵니다. 관제 구설에 휩싸인 사람도 많죠. 하나같이 상관이 탁한 사주에서 나쁘게 쓰일 때거든요. 또 오만불선한 사람도 있죠. 말을 함부로 하고요. 입이 가벼운 사람 많죠. 말 많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상관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놀기 좋아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고 멋부리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도 상관이 나쁘게 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있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관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법규를 잘 안 지키려고 하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 법규를 어기고 신호를 어기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관이 나쁘게 쓰이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게 구속받는 것도 싫어하고요. 자기 능력이 없으면서 과실을 하려고 합니다. 과실이 발달돼서. 쉽게 얘기해서 또 튀는 성격들이 많죠. 개성 강한 사람들도 많고요.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바꾸요. 불평불만을 참지를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자꾸 시시비를 가리려고 하고요. 남에게 인정받기도 좋아하죠. 그래서 상관을 볼 때는 청한 사주냐 탁한 사주냐 중화를 갖춰줬느냐 안 갖추느냐에 따라 사주 팔자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상관의 특성이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면 해석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좋은 점이냐 나쁜 점이냐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명에서는 상관을 잔열악하죠. 또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여명에서 정관이 남편이죠. 이렇게 보면 이 자리가 일간이죠. 상관이죠. 재성이 되죠. 정관자리죠. 인성이고요.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글자를 극으로 때리죠. 이게 정관이기 때문에.
남편을 힘들게 합니다. 상관이 태가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결혼 생활에 장애용이 됩니다. 부부간에 해로운 사람이 드물고요. 설령 부부간에 살더라도 아기자기하게 산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무심한 부부처럼 사는 사람도 많고요. 남명에서는 정관은 자식이죠. 상관이 많으면 자식을 극으로 억제이기 때문에 자식이 성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본인 때문에 그러겠죠. 발달된 사람. 남녀공이 정관은 직장이죠. 직장생활 오래 하기 어렵죠. 설령 직장에 들어가서 조직 문화에 스며들더라도 승진도 늦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관을 아랫사람이라 하죠. 부하도 되고요. 그런데 상관이 많다면 일간의 기운을 과도하게 빼앗아가기 때문에 아랫사람이나 부하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렵게 만듭니다.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많은 사람들, 사주팔자에 아랫사람이나 부하 직원, 후배, 덕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직장생활 한다면 꼭 참고 다녀야 되고요. 승진이 안 되더라도 본인 자체를 팔자이기 때문에 극복해내야 되겠죠. 또 상관 운이 온다면 세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학생이라 하면 사춘기죠. 공부 안 합니다. 반항하고요. 연예인을 좋아한다든가 엄마와 갈등으로 우리가 항마락하죠. 성적이 끊임없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방해의 요인이죠. 공부에. 하나 덧붙인다면 사춘기에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한 육친이 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수를, 다시 말해서 인수는 학문성이죠. 극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엄마와 갈등을 겪고요.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인수는 학문성에서 엄마락하죠. 그래서 상관을 볼 때는 유념해야 될 게 사업한 사람이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냐를 분류해서 추론해야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 하면은 관을 그대로 때리기 때문에 억제죠. 다니기 싫겠죠. 마음은 집에 있고 몸은 직장에 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장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아 일탈을 하고 싶고요. 놀러 가고 싶겠죠.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구조조정에 쉽게 휘말린 사람 있죠. 자꾸 직장이 바뀌고요. 이직을 하고. 하나같이 상관이 태가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상관으로 편중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사와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들 있죠. 다투고 상사한테 밉보여 자천당하고 한짐으로 밀려나고 이런 사람도 태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한 사람들은 상관 운이 오면 상관이 있으면 좋죠.
재성에 쉽게 얘기하면 돈, 재물이죠. 돈이니까 돈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게 상관이죠. 금의 역할이죠. 또 생애주죠. 텃밭이라 하죠. 전혀 다르죠. 직장인과 사업한 사람. 상관과 재성과는 서로 상부상조는 관계죠. 서로 도와주죠. 생열 관계죠. 도와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발달된 사람과 재성이 발달된 사람을 일컬어 식상생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 번 재주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돈도 잘 벌고요. 분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관이 올 때 사업한 사람들은 회사를 키우려고 하죠. 욕구가 자꾸 일어나죠. 이전도 올라가고요. 확장도 올라가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도 하죠. 소비자들한테 선호도를 높은 창의력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연구 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닌 사람과 사업한 사람을 분류해서 상관의 특성을 보고요. 또 한 해의 운이 왔을 때, 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도 같이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류를 시켜줘야 됩니다. 남녀 공이 또 직장인이나 사업한 사람이나 상관운이 오면 돈이나 여자 문제, 바람피다, 끼가 발동하기 때문에 투기, 도박에 휩싸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한다면 상관을 볼 때는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관과 상관과의 관계.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상관과 정관의 관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이 얘기를 했죠. 상관은 정관을 극한다,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상관과 정인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상관을 적절히 극으로 조절해주고 다스려주는 게 정인입니다. 이거를 모르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정인이 상관을 다스렸을 때 상관의 특성이 긍정적으로 발현됩니다.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상관과 재성의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분류를 하죠. 상관이 정제와 조화를 이루느냐, 상관이 편제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또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는 반드시 상관만 보지 말고 상관과 다른 육친과의 상호관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일간을 중심으로 육친과의 관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상관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면 해석에 반드시 오류를 일으키는 따라 엉뚱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상관과 일관과의 관계, 상관과 정관과의 관계, 상관과 정인, 상관과 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